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10월 30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필살기 고수회전 녹화 관계로 영상을 남기지를 못했는데, 어제도 이제 상승 흐름으로 시장은 마감을 했죠. 이틀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것을 뒤로하고 오늘은 조정장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증시도 혼조세를 보였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강한 이런 모멘텀이나 매기가 유입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나스닥 지수는 지금 신고가, 장 마감가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 종목들, 우리 시장은 뭐 좀 다소 아쉬운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시장의 향방을 쥐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흐름이랑 지금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2% 상승하면서 분전을 좀 해줬지만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막을 수가 없었고 거의 1%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시장이면 테마장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거나 그러면서 다른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전혀 그런 흐름 없이 조용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런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고려아연이죠. 경영권 분쟁이나 이제 실체가 없는 테마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상승이 당연히 반갑죠. 그래서 매도권을 줘야 되겠는데,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리튬 광산 발견 개발 소식으로 상한가, 이렇게 경영권 문쟁이라든지 실체 없는 테마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때가 바로 오늘처럼 특징이 좀 부족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걸 감안하고 좀 오늘 시장을 봐야겠고요. 내일 이슈 본다면 미국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성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이 될 거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나오는 보고서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국 고용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고용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함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 물론 지금 동결이라는 생각은 대부분 하지 않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B컷이냐 아니냐, 그냥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평범한 금리 인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지금 동결 가능성이 2.5% 정도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고용 보고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MS, 메타, 일라이릴리, 캐터필라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지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다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AMD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이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어요. 매출도 68억 달러로 시장에서 예상한 67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도 부합, 주당 순이익도 0.92달러로 시장 예상에 부합. 그런데 문제는 이번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조금 이 사측에서 낮게 잡았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한 이제 이 실적 가이던스의 하단이 75억 달러인데 AMD 측에서는 72억 달러로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간외에서 7% 정도가 빠졌는데,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갑론을박이 맞겠지만,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만약 내일 시장에서 AMD 영향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한다면, 특히 엔비디아 쪽은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완전히 잡아버렸지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잡지 못한 그 다음 타겟으로 AMD를 노렸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MD 측과 이 협업을 납품을 많이 한 상황이라서 AMD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에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섹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시크릿 종목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AI 반도체 부분에서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전후재건 관련주, 이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엮이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50대 50이잖아요. 뭐 아니면 도예요. 트럼프냐 해리스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특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몰아가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트럼프냐 해리스냐가 아니고 이 둘이 같이 보고 있는 게 무엇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양쪽 후보 중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색깔이 더 짙은 게 우크라 재건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주의 이 기본적인 이 조건은 종전이잖아요. 해리스라고 해서 종전을 원치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전후보고 관련주가 그래서 공통 분모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후보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에너지 그리고 전후 재건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색깔이 좀 강해요. 그래서 트럼프 쪽 지지율이 올라가면 더 크게 반응을 하겠지만, 그래도 양쪽 후보 중에 어느 쪽 후보가 대선에서 대권을 잡아도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후재건 관련주를 뽑아봤고요. 원전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원전 관련주는 하나 더 있죠. 해리스냐 트럼프냐에서 또 하나 나가는 게 빅테크 기업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원전의 성격, 색깔은 이제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겠고요. 5프로가 오늘 좀 많이 내려서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모르겠어요. 이 드론 관련주라는 것들이 지금 방산주로 엮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아직도 차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아직은 차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봤을 때 내일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에서 미래 반도체에는 제가 꾸준히 좀 가져갈 거고요. 삼성전자 주가 향방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거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즘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SG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이제 전후 복구 관련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종목은 SY 스틸텍,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차트를 만들어 놓는 SG입니다. SG가 좀 호가가 두꺼워요. 그래서 탄력적이지 않은 모습이 나올 때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또 화끈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지루했고 관망을 많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기술주 상승 흐름이 이제 미국장이랑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가 급락을 했잖아요. 실적 발표한 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하락이다. 이번 하락은 기회다. 이번 하락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잡는다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한미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변경에 대한 내용 자체는, 설계 변경은 미래 실적에서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커스터마이징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옵션을 고객사가 선택을 해서 그거대로 제조를 해준다라는 것은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지금 구간에서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그래서 기술 기업들이 좀 아쉽긴 아쉬운데 우리 시장 기술 기업들 좀 반전의 계기가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AMD 실적이 반전의 기회를 줄지는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외에서 AMD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서 내일 그냥 미국장에서 AMD가 좋지 않은 모습 보인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어쩔 수 없는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급락세를 보여서 조정공에 나오면 약간은 무리가 되더라도 거기서 또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간의 급락세로 미증시 내일 흐름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이 아니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이제 실적이 나왔고 오늘 시간 외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죠. 고가권에서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시간 외에서 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일 AMD의 실적을 좀 상쇄하면서 둘의 전쟁이 되겠죠. 중요한 건 알파벳은 매그니피센스 7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AMD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시장 향방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은 경영권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불분명한 실체를 가진 테마들이 산발적인 등락을 보였는데 최근에 상승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진짜 종목들 테마들이 굉장히 종목 장세였기 때문에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잘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도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렇게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종목은 경영권 분쟁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상승한 종목들, 그러니까 상승했다기보다는 실시간 조회 순위가 가장 높은 종목들이 이 경영권 분쟁 관련주였습니다. 고려아연이 이제 하한가였습니다. 나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필살기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받았던 종목인데 저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셀이다. 그러니까 매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해드려요. 물론 그 시점이 굉장히 오래됐죠. 경영권 분쟁 얘기가 벌써 9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9월달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매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후에도 주가는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 최근에 2번도 나왔고요. 공개 매수가를 계속해서 올리어 잡으니까 뭐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유통 물량도 얼마 안 되고 계속 공개 매수가 올리는데 3회 이득이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을 제가 필살기 방송에서 이것은 그냥 매도하시고 불확실성에 베팅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게 상승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확 타오른 다음에 다시 회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점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도박성이고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강조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공개 매수가를 계속 올려잡는 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초단타성으로 매매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문제는 매수를 했다면 무조건 이 종목은 정말 매수하자마자 언제 팔지를 정해놓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한가를 갔잖아요. 다음날 흔들림에서 적어도 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수익 실현 나갈 수 있었겠죠. 근데 어제 상한가는 조금 애매합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죠. 매도하기가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왜냐면 어제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이잖아요. 이러면 오늘 순식간에 하한가로 꽂아 들어가는데 매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요. 2.5조라는 금액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시총이 22조인데 10%에 해당하는 이제 유상증자 금액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이 공개 매수하려고 최 회장 측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금 사채 자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나섰단 말이에요. 지금 2.5조에 대한 유상증자 금액의 거의 2조 3천억을 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상증자가 일반 공모예요. 우리 사주 쪽으로 20% 먼저 배정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청약할 수 있는 유상증자입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돈은 자기가 빌렸는데 남의 돈으로 메꾸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우리사주 쪽에 20% 배정하고. 너무 기업 친화적인 유증 아닙니까? 유상증자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긍정적인 유증이 있고 부정적인 유증이 있다 그랬죠. 긍정적인 유증은 유상증자 자금 자체를 R&D 비용으로 쓰는 것. 근데 이런 긍정적인 유증을 하더라도 주가는 박살이 나요. 주주 가치가 희석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살이 나는데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유증의 전형적인 예, 부채 상환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안 좋은 거죠. 왜냐면 그 유증한 자금은 그 기업 자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미래 성장성에도 그게 양분으로 작용이 안 됩니다. 주주 가치만 희석되고 그 돈은 사라져 버려요. 부채 상환을 했으니까. 부채가 낮아지겠지만 부채 없어진 걸로 회사가 존속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없죠. 주주 가치만 희석된 거예요. 미래 성장성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그런 유상증자예요. 물론 경영권 방어를 해야겠지만 이 내부적인 이 세부적인 그들만의 싸움의 구체적인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금 공개되고 국감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말고도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얘기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단적으로 지금 보면 빚져서 공개 매수에 나서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유증을 해? 유증은 이제 12월 정도에 이제 단가가 나오면 30% 정도 할인된 단가로 나가게 될 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면 이제 이 100만 원 이상권에 매수했었던 분들은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예요. 왜냐면 이거 유증을 그럼 이제 신청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유증으로 낸 돈은 이 고려아연 측에서 빌린 돈 거기 그 부채에 대한 상환액으로 쓰이는 거예요. 빚은 얘네 회사가 졌는데 내가 갚아주는 겁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상한가 2번 먹고 수익 나면 좋지만 끝이 좋지 않고요. 매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서 5% 먹고 나오겠다. 5% 먹을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20% 수익 내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인데 자꾸 이런 종목들을 접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에 이 고려아연 이외에도 한미사이언스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이죠. 그리고 TV항공, 대명소노그룹과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만 급등을 했는데 전형적으로 초단타성 물량들이 들어온 겁니다. 시장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기엔 애매하고 매수할 종목이 없으니까 잠시 쉬어가면서 이제 중요 이벤트들이 끝난 이후를 준비하겠다라는 이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쉬어간 거고, 그래서 시장의 자금은 이런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자극적인 종목들로만 수급이 몰렸는데 저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이 경영권 문제 관련주들도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보자.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오크라 재건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전통이 벌써 생겼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짤막하지만 오크라전이 발발하자마자 전후복구 관련주로 가장 먼저 각광을 받았던 현대에버다임, 그리고 데모,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가 갔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최근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상승을 안 하다가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테마의 흐름이 끊기고 나서 새로운 테마들이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그렇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원래는 자율주행이었는데 지금은 라이콤, 스마트 레이더 시티 이런 종목들이 라이다라는 개념의 새로운 자율주행 관련주로 올라옵니다. 테마가 길게 이어지다 보면 이렇게 테마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데 뭐 오크라 제공 관련주는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세대 교체가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일신석재는 어저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이긴 하지만 남북 경협이 좀 더 각광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모라든지 오늘 데모 그리고 현대 에버다인과 같은 종목의 상승은 전형적으로 우크라 관련주임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히림이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 이런 오래되었었던, 그러니까 이 우크라 제휴 관련주의 역사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벌써 일어나는 건 좀 웃긴 얘기지만 좀 추가가 됐다고 봐야죠. 선수 추가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시간이 갈수록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우크라 재건에 좀 더 효율적인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전력망 관련주들도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도 건설 로봇을 얘네는 로봇이지만 건설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충분히 들어갈 명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우크라 재건단을 파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부에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분명히 트럼프 트레이드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대권을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 잘 봐야 되고요. S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그러니까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차트가 이쁘고 아직 덜 올랐어요. 여기서 상승 흐름이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전형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여기를 1차 상승 파동으로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목표가는 충분히 바로 직전 목표가 위로 잡을 수가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에 상승했었던 흐름폭인데 여기를 1차 상승폭으로 우리가 형성을 해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차 목표가를 잡는다면 이 2차 목표가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가 될 겁니다. 지금 종가로 너무 높이 잡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4,800원 정도?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4,800원 정도라고 얘기하는 건 순전히 이제 길이상으로 제가 그냥 추세선을 연결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4,000원대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탑11 종목은 이제 SG 또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린 이후로 계속 수익권입니다. 제가 원하는 수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매도를 못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지금 지속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G2파워가 시간외에서 지금 시간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의 소폭의 상승폭이네요. 우진엔텍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의 원전 관련주도 포함이 되지만 해리스의 신재생 에너지도 역시 원전 관련주를 빼놓을 수는 없고요. 우진엔텍이나 G2파워가 배전반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이제 ESS 관련주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에너지를 아우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충분히 포함이 됩니다. 특히 G2파워는 포함이 당연히 되죠. 태양광이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우진엔텍은 원전과 화력발전소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더 친트럼프적인 종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전이라는 큰 테두리, 그러니까 SMR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이 SMR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겠고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준다면 시장 흐름, 지금 좀 쉬어가는 흐름이더라도 이 이후의 상승 구간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종목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에서 SY 스틸텍, SG, G2파워, 우진엔텍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런 종목들 외에도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매매하기 굉장히 적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시장이 고가권이죠. 다음 주 빅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선과 연준의 FOMC가 있어요. 고가권에서 시장이 횡보할 때 이벤트가 끝나면 대부분은 하락을 합니다. 재료가 소멸됐잖아요. 기대감도 사라지고 실망감도 사라졌을 때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망감이 사라진다고 해서 주가는 바로 반응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그대로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호재가 사라지게 되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호재가 붙어줘야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고수회전 방송을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지금 구간에선 소액의 단기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도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매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 다음 주 이벤트 끝나면 시장 향방이 결정될 테니 그때부터 라고 해봐야 그거 끝나고 시장이 하락하건 상승하건 이벤트 끝난 다음에는 매수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벤트가 있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종목들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잡아두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보초병을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전략을 세운 뒤에 복병을 심어 놓는 거예요. 정말 전략 전술, 삼국지에 나오는 전략 전술, 병법과 같이 우리가 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전투에 모든 걸 거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조금씩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전투 한 번에 졌다고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후퇴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복병을 깔아두고 일부 복병은 희생될 수 있겠지만 성공하는 순간 정말 적장에 목을 맬 수도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우리가 취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의 분산해서 조금씩 사도차라는 것이 바로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조바심 내지 않고 대응을 하면 순리대로 매매를 해가면서 이 주식 시장 안에서의 순리, 이 순리대로 매매해 가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수고하셨고, 내일은 제가 오전에 장중 공개방송 진행을 하는데 물론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고요. 내일도 장마감 후에 유튜브 올려드리겠지만 공개방송도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유튜브 하면서 많이 영상 봐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